여러분, 혹시 지금 지갑에 농협카드나 우체국 카드 한 장쯤은 가지고 계시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10분 중 9분은 꼭 그 두 곳 중 하나는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믿고 이용해온 곳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협과 우체국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서비스 몇 개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직접 체감하게 될 금융생활의 판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면 아니, 이런 걸 왜 지금 알았지? 하고 놀라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도움되는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혹시 최근 농협이나 우체국 가셨다가 예전이랑 뭔가 좀 다르다, 이상하다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상담드렸던 78세 박 어르신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농협 하나만 믿고 쓰셨어요. 월급도 농협, 적금도 농협, 대출도 농협. 농협이면 다 되는데 굳이 다른 데를 왜 가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농협의 적금 만기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농협에서 다른 은행 상품도 비교 가입하실 수 있어요. 국민은행 이자나 신한은행 상품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농협에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든다고? 그게 말이 돼? 하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은행 대리업 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우체국도 바뀌고 예금 보호 제도도 달라지고 청약 통장 제도까지 손질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들을 미리 모르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 돈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이 생기시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변화는요. 그냥 바뀐다더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몰라서 실제로 손해를 보신 어르신들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예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통장이 대상인지, 은행 창구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는지, 서류는 뭘 챙겨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금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는데요. 이제 1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은근한 함정이 있습니다. 농협은 중앙회랑 지역조합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군데에 나눠 넣으면 2배로 보호받겠지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세 번째는 우체국 예금에 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은행도 아니니까 안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합니다. 1억이든 2억이든 한도 제한 없이 100% 보장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고 우체국 보험은 제외라는 점도 설명드릴게요. 실제 상담 사례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제는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시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일부 상품을 바로 비교하고 가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은행 가려면 버스 2번 갈아타야 되는데 하시던 어르신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렇게 들으시면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땐 다 어렵고 낯설었죠. 그런데 결국은 익숙해지셨고 지금은 편리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이번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만 알아두시면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내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 관계자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새 제도는 시작하고 두세 달이 제일 중요하다. 고요. 그때 미리 알고 움직이신 분들은 혜택 다 챙기고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은 아, 그땐 왜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신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만 잘 따라오셔도 주변 분들한테 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께도 엄마 아빠는 벌써 다 준비했어 하고 든든하게 보여주실 수 있고요. 특히 농협과 우체국을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는 더더욱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앞으로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어르신께서 얼마 전 농협에서 겪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사례가 요즘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박 어르신은 지난달 적금 만기 때문에 평소 다니시던 농협을 찾으셨어요. 30년 넘게 거래해 오신 익숙한 지점이었죠. 그런데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어르신, 요즘은 농협에서도 다른 은행 상품들을 비교해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적금 금리가 더 나은 게 있으면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 말을 들으신 박 어르신. 농협에서 국민은행 통장을 만든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하시며 어리둥절하셨답니다. 하지만 이건 요즘 금융정책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은행 대리업 제도 덕분이에요. 예전 같으면 다른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도 일부 타 은행 상품들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르신들께 꼭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보다 더 급한 게 바로 청약통장 전환 문제입니다. 혹시 집에 예전에 만들어두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통장 있으신가요? 그 통장들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청약 자격이나 범위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들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거나 민영주택 청약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제 집 살 일 없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요. 요즘은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건이 더 유리한 통장으로 바꿔두면 훗날 물려주실 때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납입하신 금액과 가입기간은 전부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20년 동안 부은 돈 날아가는 거 아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번 전환하시면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창구 직원과 꼭 상담 받아보세요. 나는 이제 집 살 일도 없는데 굳이 청약 통장을 바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꾸시는 게 꼭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용으로 청약 통장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 조건이 더 좋은 종합청약저축으로 미리 전환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유리한 형태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년 동안 넣은 돈 바꾸면 다 사라지는 거 아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납입하신 금액과 가입 연수는 그대로 인정되니까요. 농협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농협 창구 가셔서 청약통장을 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한번 종합청약저축으로 바꾸시면
다시는 예전 통장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내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바꾸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기는 건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바로 예금자 보호한도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한 은행에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 한도가 확대됩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하셔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해요. 농협은요,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따로 존재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상으로는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세요. 중앙회에 5천만 원, 지역농협에 5천만 원 넣으면 두 군데니까 각각 보호되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두 곳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농협에 7천만 원, 중앙회에 4천만 원 넣으셨다고 해볼까요? 총 1억 1천만 원이지만 보호되는 건 최대 1억 원까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어르신들 정말 많으십니다. 심지어 저도 처음엔 따로따로 보호되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들도 자세히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알려드리는 겁니다. 농협만 믿고 큰돈을 다 넣어두셨다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규모가 조금 크신 어르신들께는 농협에만 전부 넣어두는 것보다는 일부는 분산해서 관리하실 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럼 어디에 분산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 우체국 예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체국은 은행도 아닌데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은행보다도 더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한도 없이 100% 보장이 됩니다. 은행은 지금 제도가 바뀌어도 최대 1억까지만 보호되잖아요. 하지만 우체국 예금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박 어르신께서 2억 원을 예금하시고자 하신다면 은행에 넣으면 1억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1억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우체국 예금에 넣으시면 2억 전액이 정부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전부 우체국에 넣는 게 최고 아니야? 그런데 그건 또 아닙니다. 우체국 예금은 금리가 다소 낮을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 서비스는 일반 은행만큼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그대로 이용하시고 큰 목돈은 우체국에도 일부 분산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자 혜택도 챙기고 자산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변화. 앞서 박 어르신이 농협에서 깜짝 놀라셨던 바로 그 이야기죠.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요즘 지방이나 시골 쪽에서는 은행 지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죠. 예전엔 걸어서 가던 은행도 이젠 버스 타고 한참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셔도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신한은행 적금에 가입하고 우리은행 대출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 가서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하듯 한 곳에서 여러 은행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셨던 어르신들께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국민은행 금리를 확인하려면 직접 그 지점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농협 창구에서 직원이 비교해 설명까지 해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박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협 하나만 쓰던 내가 이제 여기서 다른 은행도 다 알아볼 수 있다니 정말 편해졌어요. 농협의 친숙함은 그대로 두고 다른 은행의 장점까지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으로는 농협이나 우체국이 단순히 예금만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종합금융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큰 변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약통장 전환은 꼭 9월 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농협에 가셔서
청약통장 전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넣으셨던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특히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을 각각 따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곳에 나눠 넣어도 합쳐서 최대 1억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크신 분들은 분산 투자를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 곳에만 넣어두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체국 예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전액 보장한다는 건 앞서 설명드렸죠.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이 예금 전액이 100%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농협을 계속 이용하시면서도 큰 금액은 일부 우체국으로 분산해 놓으시는 방법 정말 추천드립니다. 넷째,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이제는 굳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한 곳만 방문하시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주요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30년 넘게 농협만 이용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익숙한 농협 안에서 더 넓은 금융 선택지를 가지게 되신 것이죠. 농협의 편리함과 신뢰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장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금융 주도권을 확실히 넓혀주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집에 있는 통장들을 한번 꺼내 보세요. 청약 통장이 있으신지, 농협 통장이 몇 개인지, 우체국 통장은 언제 만든 건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둘째, 이번 주말이라도 시간 내셔서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요즘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편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농협이나 우체국 직원분들 이런 상담에 정말 정성을 다하세요. 특히 오랜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면 더욱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돈, 내 자산을 지키는 일인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요즘 세상 정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처럼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어르신들을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협도, 우체국도, 다른 금융기관들도 고객 편의를 위해 하루하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이 어려운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창구 상담, 비교 안내, 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미루지 마시고 먼저 한 걸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변화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은행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인터넷 없이도 복잡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직접 설명해주는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직접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꼭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과도 나눠보세요. 우리 농협도 이렇게 바뀌었더라. 우체국에서 요즘 이런 안내를 해주더라.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말씀들 주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고객분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다른 분들께는 가장 생생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농협만 30년 넘게 썼는데 이젠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나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농협을 계속 이용하시면서도 다른 은행의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농협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감입니다. 직원분들과의 친근한 관계, 묵묵히 이어온 거래 이력. 이건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값진 자산이에요. 여기에 이제 타 은행의 좋은 조건들까지 참고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 상황. 정말 말 그대로 금상첨화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낯설고 무섭다고 해서 그냥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겠다.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난, 화재, 자연재해 같은 예상 못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집에 둔 현금은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우체국에 맡기신 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손해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셔서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농협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보세요. 요즘 제도 바뀌었다던데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꼭 실천에 옮기셔서 더 안전하고 똑똑한 금융생활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을 집에 보관하신다는 건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입니다. 도난은 물론이고 화재나 침수, 자연재해 같은 상황 앞에서는 현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반면에 농협이나 우체국에 예금한 돈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해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안심하실 수 있어요. 박 어르신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며 웃으시더라고요. 요즘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도 인터넷 뱅킹 좀 배우세요. 이렇게 권하시는 경우도 많죠? 물론 배우시면 좋지만 억지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창구 서비스가 더 다양하고 편리해졌기 때문이에요. 직접 창구에 가셔서 직원분과 이야기 나누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놓치기 쉬운 조건이나 유의사항도 창구에서는 직접 눈을 마주치며 설명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봐야지 하고 미루시다가 9월 30일 청약통장 전환 마감일을 놓치시면 그땐 정말 아깝고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이라도 시간 되시면 농협이나 우체국에 한번 들러보세요.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제 상황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금융제도도 쉽고 따뜻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박 어르신도 요즘엔 농협 가면 다른 은행까지 같이 비교해 주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변화에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일.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새로 알게 되신 정보들로 더 든든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